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잘 준비를 해서 선별을 해놓았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한 점이 또 있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언제쯤 팔아야 될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해결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유튜브에서 톰톰데이다 수요일 두 분을 기다렸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이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뭔가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두 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MC넥스, 한섬, 노르페인트, LS 일렉트릭, CJ 프레시웨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아진산업, MC넥스, 인텔리안테크, 컴투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종목을 잘 유심히 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해결책, 궁금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공격이 겹치네요. 그러게요.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손 타서 좀 기분이 9개네요. 그렇죠. MC넥스가 겹치죠. 기분이 좀 좋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최근에 어떤 전환이 나왔고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게 MC넥스가 엄밀히 따지면 연초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차량용 카메라 부품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을 좀 더디다 보니까 또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다른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 관련해서는 대비해서는 좀 묻힌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주저앉았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반도체 부족 현상, 부품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측면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삼성 관련해서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신제품 어떤 그 출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MC넥스뿐이 아니라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5G라든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MC넥스가 그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 수급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MC넥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교롭게 겹치는 종목이었는데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종목 바꾸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항상 무거운 종목 하길래 쿨하시네요. 예상했던 종목이 빗나갔어요. 네. 이건 하겠지. 상대 종목까지 예상합니까? 이건 하겠지 싶어서 그걸 뺐는데 그래가지고 MC넥스를 한 건데 예상이 벗어나네. 일단 시간이 가니까. 네, 일단 아진산업을 먼저 좀 선택을 했는데. 아진산업. 네.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요소수부터 해가지고 비료까지 이제 마그네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그네슘도 지금 중국에 100%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조금은 확대를 시키거나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힘들 때마다
중국은 나몰랑 아몰랑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마그네슘은 뭐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 생산할 때 이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가벼운 대신 또 강도가 세다 보니까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가 필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형주 중에 또 자동차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게 뭐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친환경차까지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되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그네슘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우부품이라는 회사 또 최대 주주인데 이 네. 대우부품이 지금 리비안으로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습니다.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리비안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그네슘과 리비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진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3% 하락세, 홍콩 항생지수도 0.1%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아시아,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낙폭이 또 크게 나오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거의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장만 코스피가 0.6%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1.4% 가까이 지금 하락세가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 시장의 상황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섬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히 무거운 종목이라뇨. 제 종목이 얼마나 가벼운데. 네. 일단은 그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죠. 네. 뭐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이든 위드 코로나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좀 일반 소비 국민들이 지갑을 좀 잘 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어찌되었든 뭐 최근에 이제 화이자도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출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의류 소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OEM, ODM 관련 종목군들 많이 언급해 드렸다면 이제 네. 국내에서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행을 가기 준비를 해놓으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섬을 선택을 한 것은 여성 브랜드 관련해서 중고가 브랜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남성분들도 상당히 한섬 브랜드,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의 그 충성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두꺼운 옷들이 판매가 또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이른 추위, 오늘 예년부터 한 달 빠른 첫눈이 내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광고 보시면 한섬닷컴 온라인 광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갑자기 또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옷 사야겠다라고 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한섬 잘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MC넥스 어떤 의견을 가지셨을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뭐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자동차 쪽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아다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아다스 뭐 라이다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면 카메라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MCS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서 좀 탈피해서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1분기에 뭐 갤럭시 S21 FE 그리고 갤럭시 S22 나올 예정이고 또 2분기에는 또 A 시리즈 중저가 모델 나올 예정인데 근데 지금 MC넥스는 그런 연유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적 네.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다 있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보면은 저는 두산밥켓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밥켓을 빼고 MC넥스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MC넥스 말고 전 두산밥켓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MC넥스는 충분히 아, 지금 갑자기요? 네. 네. 얘가 나왔으니까 네. 시간은 나왔으니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30초인데. 이거를 두산밥켓으로만 좀 바꾸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요쪽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으로 네. 알겠습니다. 두산 갑자기 MC넥스에서 두산 밥켓으로 뭐 인프라 수혜주를 보자라는. 몇 종목 채워지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0개로 그러면 다시 충원하겠습니다. 두산 밥켓으로 급 변경한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저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산밖에 내가 지난주에 언급했잖아요. 그러는 거. 제 거 보시면 되시고요. 지난 재방송. 네. 자, 저는 노루 페인트 오늘 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마그네슘 말씀하셨는데 계속 비슷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재,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음에 뭐일까로 이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전 다음 타겟은 또 페인트 관련돼서도 한번 봐야 된다. 한번 네.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왜 그러냐면 페인트도 아까 마그네슘도 여러 산업 분야에 다 쓰이는 것처럼 페인트도 고루, 뭐 건설, 뭐 선박, 자동차, 공업 등 안 쓰인 데가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제품에도 방열이라든지 전자파 막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계속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원료가 되고 있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솔벤트, 자일렌, 뭐 톨루엔 등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하나는 페인트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루미늄 통에 주잖아요. 그러네.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또 오른 거고 또 이런 첨가제 등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페인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글로벌 큰 페인트 회사들이 가격을 이제 올리고 있다는 게 지난주 주말 뉴스 나오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페인트주들 약간 바닥에서 좀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루 페인트를 선정을 했는데 노루 10초 페인트가 남았습니다. 최근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는 위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루페인트 한번 이제 바닥에서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미국 거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보잉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든지 그 위성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뭐 저게도 위성 인터넷 사업 6G로 가기 위해서는 지상이 아니라 이제 우주로 이제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게도 광대역 그 통신 위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이 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위성 사업 같은 경우 또 순환매 관점에서 또 내년에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원웹이란 회사와 현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에 2억 달러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원웹과 사우디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원웹에 터미널 안테나라는 부품을 100%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앱이라는 회사가 사우디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동이란지 그리고 동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건데 네. 아마 이 사업이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달러지만은 지금 뭐 600조 정도 현재 사우디에서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면 더 커지는 만큼 매출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 항공, 위성 쪽으로 또 살펴봐야 된다. 차례가 또 올 기회가 있으니까요. 인텔리안 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씩 가지고 계신데 네 종목을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없네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선정을 좀 했는데 아까 뭐 인프라 관련해서 네. 박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도 인프라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인프라 법안 중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서 전력망 공급 이런 쪽에 그 집중된 금액이 770억
불 정도 되거든요. 750억 불인가? 이게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에요. 기간 산업 투자하고 그렇죠. 이어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LS 일렉트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뭐 태양광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한다라면 전력망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국내 ESS 시장도 이제는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약간 화재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조금 그 투자가 위축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전 내년 정도 내년부터는 이걸 다시 재개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한 9월부터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슬슬 바닥권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밥개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오늘 지금 최근에 NFT가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위메이드란지 게임별 이렇게 빵빵 날아가다 보니까 컴투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10% 올랐습니다. 지금 10% 오르고 장중에 지금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는데,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따라들 저축약부에서 하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뭐 게임 업계가 지금 인터넷 플랫폼 회사되니까 지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로 참여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 NFT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해서 현재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인 미시컬 게임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컴투스 주가가 투자 수익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본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런 부분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컴투스는 앞으로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컴투스 역시 요즘 게임주들이 뭐 NFT, 메타버스와 엮이면 그냥 쭉쭉 갑니다. 오늘도 역시 컴투스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조금 진정이 되면 들어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컴투스 매도 의견 잘 들었고요.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하겠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모임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 특히 외식 시장은 연말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쵸. 연말 연초가. 왜냐면 그동안 못 모였던 친구들 말로만 밥 한 번 하자라고 친구들 보자, 다 보자. 만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반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4분기는 충분히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저는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단체급식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CJ 프레시의 주가가 하락한 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하반기 보시면 37,000원, 뭐 32,00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이고, 네. 충분히 박스권 하단이라면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역시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시즌과 또 겹치면 폭발적인 외식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 CJ 프레시웨이를 주셨고요. 자, 정태균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유 대표님은 제가 종목을 언급해서 좋으신가 봐요. 그냥 비행기 타시려고 그러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컴투스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기술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여기에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묶이는데,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일단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스 통화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 기술 관해서 현재 수익이 실질적으로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바타라 될까요? 아바타끼리 어떤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셀바스 AI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묶였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흑자 전에도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뭐 커머스란지 OTT 서비스까지 진행하게 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NFT 메타버스와 엮여있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지금 SK텔레콤 실적이 나왔네요. SK텔레콤이 3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4조 9,675억 원 정도, 거의 5조에 가까운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은 뭐 거래 정지 중이니까 주가의 흐름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텔레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뭐 잘 나온 정도의 일단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4천억 원은 안 될 거라고 좀 예상하는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일단 딱 거의 4천억 원 정도를 찍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SK텔레콤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두 분이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유창희 대표님은 고르셨나요? 저는 한섬 선정했습니다. 한섬. 네,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 밖으로 나가야 된다. 또 날씨도 추워진다. 네. 옷 사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그래서 팀장님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저는 두산바켓 하겠습니다. 두산 마켓이요? 갑자기 급변경하셨군요. MC넥스에서. 네. 알겠습니다. 두산 마켓, 인프라 투자 수혜 볼 수 있는 거 두산 마켓이다라는 의견, 미국으로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